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 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월급으로 오직 SCHD 딱 한 종목만 모아가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가 감히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구독자님들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강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아이디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안녕하십니까? 27살 월급쟁이 직장인입니다. 마이크를 바꾸기 전에도 목소리가 좋으셨는데 바꾸시고 나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감겸님. 제 투자 성향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주식 투자는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 배당연금술사님 영상을 보며 배당주 장기 투자라면 시간을 버는 투자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었습니다. 먼 장기 투자를 바라보지만 세배 레버리지 TQQQ 같은 상품을 투자하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일단 매달 급여에서 남는 비용을 예적금을 들지 않고 모두 오직 SCHD만 모아갈 계획인데 평생을 그냥 매달 급여일마다 SCHD만 모아가도 괜찮은 투자법이 맞을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배당연금술사님 책을 주문해놔서 곧 읽어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책을 다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기다리셨던 만큼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는 SCHD라는 배당성장 ETF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배당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책 속에 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 분들께선 레버리지 ETF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숫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투자 종목도 인생과 마찬가지로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없이 마음이 편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보유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향 종목의 연봉 차트만 보면 희극이지만 일봉 차트는 비극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준으론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요동치기 때문에 일봉 차트는 비극일 수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요즘 챗 GPT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2020년 저희 어머니께선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큰 편이셨습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해 왔습니다. 수익률을 살펴보면 종가 기준 2017년 플러스 40%, 2018년 플러스 20%, 2019년 57%, 2020년 40%였습니다. 매년 S&P 500을 크게 웃도는 엄청난 수익률이었죠. 연봉 차트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이 엄청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20년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던 종목은 다름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어머니와 저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선 저보다 인내심이 훨씬 더 강한 편이십니다. 변동성이 훨씬 컸던 국내 종목들도 2년, 3년 끈기 있게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셨었는데 대표적인 우상향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보유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겨운 횡보를 거듭했습니다. 이 기간 다른 개별주는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해도 5개월 이상의 상대적 박탈감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개월의 지겨운 횡보 이후 다시 5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장기적으론 주가 흐름이 안정적인 종목이지만 막상 진입해보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종목은 안정적일 것이란 강한 기대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하락과 횡보가 장기화되면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며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지죠. 특히 나 홀로 하락과 횡보를 맞이할 땐
조급함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나스닥이 상승하는 동안 SCHD의 주가가 주춤하자 SCHD 투자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SCHD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갈 겁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좋은 것 같으면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우르르 떠나가곤 합니다. 결국 SCHD로 배당연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은 극소수뿐이겠죠. 우리는 투자자의 일반적인 본능을 거슬러 끝까지 살아남는 극소수의 투자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죠. 그 전략이 바로 배당연금 플러스 레버리지 ETF 전략입니다. 현재 SCHD의 주가는 주춤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의 주황선이 나스닥 100, 파란 선이 SCHD입니다. 2023년 들어 나스닥 100은 강하게 상승하는 추세지만 SCHD는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죠. 만약 SCHD만 보유하고 있다면 오르는 나스닥 지수를 보며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2020년 나 홀로 횡보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처럼 말이죠. 화면을 잠깐 볼까요? 2022년에 매수했던 SOXL 100주는 수익률 120%를 넘어섰으며 최근에 매수한 SOXL 55주는 25%를 넘어섰습니다. 비록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SOXL을 함께 보유하면서 상승장에서 홀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소외감을 이겨내기 위한 용도로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것이죠. SCHD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어도 SOXL 덕분에 상승해서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SCHD 투자를 접어야겠다는 마음은 전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는 SCHD를 강하게 신뢰하지만 SCHD뿐만 아니라 제피도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에도 제피라는 커버드콜 ETF를 활용한 월배당연금 투자 전략을 포함시켰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모아갈 땐 배당 성장률이 높은 SCHD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배당 수익률 3.5% 정도로 미미해 보일 수 있어도 10%의 배당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12년 후엔 10%가 넘는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10년 이상 꾸준히 모아갈 자신이 있다면 SCHD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수치상으론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피를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SCHD 한 종목만 모아가고 있을 경우 만에 하나 SCHD 또는 SCHD를 운용하고 있는 찰스 슈왑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비록 큰 위기가 아닐지라도 심리적으론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투자 자금이 커졌을 땐 마음이 더 크게 요동칠 수 있죠. 실제로 지난 4월 찰스 슈왑의 파산 가능성이 대두되며 찰스 슈왑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SCHD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은 깊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운용 규모 6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상품 가치를 지닌 SCHD가 청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SCHD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단 0.1%의 청산 가능성에도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SCHD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제피를 보유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SCHD와 제피로 이원화시킨 것은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투자 자금이 분산되어 있어서 찰스 슈왑 위기설이 돌 때도 별로 개의치 않고 SCHD와 제피를 둘 다 계속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 모아간다고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불과 한 달 후 찰스 슈왑 건전하다, 주가 30% 급등 가능이라는 월가 전망이 등장했습니다.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마음 졸일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필수입니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제 피도 모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제 선택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수익이 더 크다고 해서 옳은 선택도 아니며 수익이 작다고 해서 틀린 선택도 아닙니다. 각자가 선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SCHD의 주가 흐름이 제 피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구간을 놓고 본다면 아닐 때도 존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SCHD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48%이지만 제피의 수익률은 7.07%입니다. 둘 다 보유하고 있다면 무엇이 앞서 나가든 딱히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SCHD에 제피를 추가하면서 3개월마다 배당연금을 받는 분기배당에서 매달 월급처럼 배당연금을 받는 월배당으로 전환한 것도 저에겐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투자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즐거워야 합니다. 저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마음 졸이기보단 적당한 수익률을 기대하며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더 빨리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보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투자하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는 배당연금술사 채널을 통해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며 함께 고민하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는 만큼 우리의 배당연금도 함께 쌓여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좋은 댓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와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